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 특칙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사대보험료 등은 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 회생채권과는 다른 특칙이 적용됩니다. 먼저 큰 구도부터 보겠습니다. 국세, 지방세와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면서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은 회생 절차에서 특별 취급됩니다. 반면 국유재산법상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채권처럼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더라도 우선성이 없고 공익적 성격이 약한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같이 취급됩니다. 그리고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등도 별도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우선 국세, 지방세 등은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나뉩니다.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성립하면 회생채권, 개시 후에 성립하면 공익채권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개시 전에 성립했더라도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일정한 원천 징수 조세, 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조세채권도 회생채권이면 개별 변제가 금지되고 채권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상 감면보다는 변제기 유예만 정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러한 국세, 지방세 등은 회생채권인 경우라도 공익적 성격 때문에 여러 특별 취급을 받습니다. 핵심은 체납처분, 시부인, 회생계획, 징수유예, 의결권의 각 단계에서 일반 회생채권과 다른 규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체납처분입니다. 국세, 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체납처분은 중지되지만 회생계획 인가일, 절차 종료일,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중지됩니다. 다음은 조사와 확정 방식입니다. 일반 회생채권은 채권조사기관의 시부인이나 채권조사 확정재판 등을 통해 조사 확정됩니다. 그러나 국세, 지방세 등은 이러한 시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채권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원래 채무자가 다툴 수 있는 행정적 절차에 따라 조사 확정됩니다. 회생계획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해서는 공정형평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생 담보권보다 우월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즉, 조세채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강한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 유예에도 특칙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에 의한 환가 유예를 정하려면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수유예나 채무승계, 조세감면처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려면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결의에서도 일반 회생채권과 다릅니다. 국세, 지방세 등은 조분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의결권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는 있지만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 청구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같이 조분류되고 그 채권에게 따라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또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가 접수되면 징수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징수권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대하여 회생 절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등의 채권은
조세 등 채권보다 강하게 보호받습니다. 이들 채권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별이나 개별 변제 금지라는 점에서는 일반 회생채권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아도 실권되지 않고 회생계획에서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 회생계획안 결의에서 조분류 대상이 되지 않고 의결권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조세채권과 벌금, 과료 등 채권은 모두 회생 절차에서 특별 취급되지만 조세채권은 공익성과 징수권 보호 때문에 벌금, 과료 등은 제재적 성격 때문에 각기 다른 방식의 특칙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 특칙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